들 합격에 좀 더 도움을 줄 오늘 하루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 2주보다 시험에 잘 나온 답을 빨리 찾는 법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총 포인트가 15개인데 15개 주제하는데 시험이 여기서 약 20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거나 좀 알 듯 맞다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이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간 쓰니까 시작할게요. 자, 먼저 핵심 포인트 1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이거 항상 1번에 나오잖아요. 1번부터 틀리면 좀 재수없죠. 그래서 이건 꼭 맞춰줘야 돼요. 그럼 법조문을 읽어보시고 법조 밑에 1번 사회질서 위반 아닌 게 1, 2, 3, 4, 5가 있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 아닌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즉 103조 모의 아닌 거죠. 먼저 강박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허 목적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명의신탁. 그 다음 조세가 나오면 뭐 양도세, 상속세, 기타 등 조세 나오면 얘들은 무조건 103조가 아니에요. 얘들 보자마자 볼 게 없습니다. 제일 끝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리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 굵은 글씨가 있잖아요. 앞자 따서 우리가 강강수원례가 아니라 강강의신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강의신조 나오면 무조건 103자 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강강의신조. 강강의신조 나오면 103자 아닙니다. 제가 강강의신조 그랬더니 다른 학원에서한테 건강의시조 그러더라고요. 그래 용용해서 그분은 당연히 합격했어요. 그래서 강강의신조 나오면 무조건 103자에다 달려가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말이 큰 2번 동기불법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되는데 동기불법이란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불법은 법률행위 자체는 좋은 건데 하게 된 동기가 103조와 연관된 거죠. 이거 원칙 유효예요. 단 예외적으로 이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또는 알려져서 알고 있대요. 이때 예외적으로 103조 모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이제 도박할 목적이 있어요. 도박할 목적이 있는데 친구를 찾아갔죠. 야 친구야,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2천만 원만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2천만 원 금전소비대차죠. 그럼 이건 아주 좋은 행동이죠.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불법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라 갑은 돈 갚아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갑이 그래요. 야 친구야, 내가 돈 다 잃었다.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도박 목적을 표시했대요. 그럼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속옷이 많이 따야 돼 라고 빌려줬어요. 속없죠? 또는 표시 안 했더라도 우리 알고 있대요.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때는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이때 빌려주면 이게 모의가 됩니다. 모의가 되면 갑은 갚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 유효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3번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 있죠. 다 4글자죠. 이 3가지는 법률 효과가 똑같습니다. 헛갈리지 않게 3개는 똑같다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제1매매계 하겠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2번째 매매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이 제2매수인은 등기를 먼저 받았죠. 등기를 받았으면 이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하죠. 선의하기 불문하고 알았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이 병이 제2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권유, 적극 종용 나오면 이때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그때 매매가 무효, 등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 악의도 유효죠. 단 적극 가담 무효가 돼요. 그럼 이제 시효완성해 보면 시효완성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시효완성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청구권 있죠. 이제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유효해요. 알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청구 못하는 거죠. 단 이자가 적극 가담하면 그때 103조 모의가 됩니다. 다음 명의신탁 똑같아요. 명의신탁도 이자가 명의신탁자입니다. 이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받고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수탁자는 잘 가지고 있다가 넘겨줘야겠죠. 근데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럼 부동산 실명법에서 악의 삼자도 보호되죠. 악의도 유효해요. 단 적극하다 하면 103조 무효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다 기억하세요. 글자도 네 글자씩이에요. 이중매매, 시완성, 명의신탁, 선악불문, 적극가담. 다 네 글자입니다. 효과가 똑같다고 같이 정리하세요. 그래 안 헷갈리겠죠?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를 봐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갑을병 사례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갑을병 사례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정답 항상 4번, 5번이에요. 찍어도 거기다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례를 멋지게 내고 1번에 정답 낼까요?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러면 정답은 거의 4번, 5번이에요. 3번 밑에 3번 문제 있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답이 그것도 4번이에요. 제가 몇 개 뺐는데 4번도 틀린 거 그랬죠? 그 정답이 5번 이렇게 틀린 거 그러면 모든 시험 우리나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다 정답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는 게 우린 실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꼭 문제 풀다 보면 꼭 2개 남죠? 우린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맞아요? 틀려요? 꼭 틀려요. 자기 생각대로 2번 읽기가 틀린 겁니다. 옳은 거 그러면 2번 읽지 마시고 그냥 위쪽에 찍으세요. 옳은 건 1번, 2번에 답이 많아요. 왜냐하면 1번이 옳잖아요. 더 옳은 거 있는가 찾아봐요. 그래서 문제를 2번 읽게 만들어서 시험에 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나머지 2개가 2번 읽지 마세요. 결과는 틀립니다. 여기다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틀린 거 물어봤으면 우리가 틀린 건 더 빨리 찾잖아요. 1번에 딱 틀린 거 보이면 답 쓰고 넘어가겠죠. 그럼 합격을 많이 하니까 다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꼭 이쪽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2학년 찍을 때 2번 읽지 마시고 이렇게 찍으면 시간이 남고 확률이 높아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답 찾는 법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방식을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이 자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도구나 쳐보세요. 그럼 103조 무효겠죠? 적극가담에서 부동산 매수에서 등기 맞췄죠? 예, 틀린 겁니다. 그럼 103조 가장 대표적 사례가 이중매매죠? 이건 이제 해마다 거의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럼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제1 매매했어요.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다시 제2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등기했는데 병이 적극가담했죠. 그럼 103조 무효,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중매매 무효일 때는 이건 유효잖아요. 물은 등기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중매매 무효일 때 무효 등기 말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매도인일 대의밖에 없어요. 또 이중매매 무효일 때 말소는 딱 한 가지, 매도인일 대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의 말소하기 전에 병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병이 정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선이 뭐가 싫어도 부과 안 되죠. 선이 뭐가 싫어도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4번, 5번에 나와요. 왜냐하면 1번부터 이걸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얘는 꼭 4번에 나오겠어요. 시험 틀은 딱 정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무효입니다. 적극가담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제가 질문 3개밖에 없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많이 뺐어요.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죠. 오직 대의말 수밖에 없어요. 오직 대의. 3번 을은 갑을 대의 동그라미 칩니다. 맞았죠? 갑을 대의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병 무효죠. 병. 그럼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 전득한 정 너도 무효예요. 정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예,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많이 헷갈렸는데 등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등기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앞등기 유효면 뒷사람은 무조건 100이에요. 뭐 알았던 몰랐던 유효입니다. 근데 앞사람 무효면 수학으로 0이에요. 그럼 0을 넘겨받으면 넘겨받을 게 없죠. 이 선이 무과실효도 원칙 0은 0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107조부터 비통 착사강 있잖아요. 거기 선의 3자 보호가 있다. 그때는 0이 유효로 바뀌어요. 등기는 이대로 하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앞사람 100이면 무조건 그냥 100이에요. 별 것도 없어요. 0은 0인데 선의 3자 보호가 있다. 그럴 때는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세돌이 바둑에서 해줬죠.
알파고처럼 공식대로 여기 쭉 하시면 돼 그냥. 그럼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앞사람 무효죠. 그럼 0은 무조건 0에서 무효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은 이제 첫 계약입니다. 그럼 첫 계약을 시작하면 103조 무효예요. 그런데 첫 계약을 끝낼 때 한 약정은 유효죠. 그럼 2번 문제 봐보세요. 자신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정행위 용서 동그라미. 부정행위 용서.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부정행위 용서. 첫 계약 시작해요? 끝내요? 미리 용서를 구합니까?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바라핀게. 그럽니까? 이제 들켜서 머리털 펄피고 이제 용서 비는 거예요. 그럼 첫 계약 끝내는 거죠? 벌 끝에서 제일 끝에 103조 아닙니다. 아래줄 끝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데서 맞았어요. 이건 5가 정답입니다. 첫 계약을 끝내니까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설명 옳지 않은 거죠. 동그라미 2번이 비자금 남았나요? 예, 그게 노태우 판례입니다. 노태우가 비자금을 불법으로 많이 전속했죠. 그리고 그 비자금을 그 당시에 쌍용그룹 김석원 여사한테 맡겼어요. 물건 돈을 맡긴 날 임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 판례는 임치 자체가 103조 무효인가 물어봅니다. 만약 이게 103조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럼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치가 103조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동그라미 임치.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보호 안 되죠? 그 자에게 대항이 주장이죠. 주장할 수 없다가 틀렸죠? 주장할 수 있다. 있답니다. 5번이 형사사건 나왔죠? 그럼 변호사 성공보수는 형사사건에서는 무효죠. 103조 무효. 민사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아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이제 반사질서 법률행위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그럼 4번은 강제입행 나왔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아까 강강의 신조. 제일 끝에 법률행위는 볼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아까 외웠잖아요. 강강의 신조면 바로 푸는 겁니다. 중간에 볼 게 없어요.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5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자, 우리 갑에게 도박채권이 있어요. 도박채권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죠. 갑이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야지. 근데 자기가 직접 팔지 않고 도박채권자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수했어요. 매도할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을 대리해서 이 X부동산을 매매했어요. X를 매매했다. 누구 이름 현명하죠? 갑 이름 현명했겠죠. 대리행위가. 그리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게 판돈으로 이 도박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이 1년 행위 보시면 이걸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걸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얘들은 도박과 관계했죠. 그럼 얘들은 103조 무효가 돼요. 다음 도박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매도할 대리권 줄 수 있죠. 이건 도박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팔 수 있죠. 이 애들은 도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얘들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얘들은 유효입니다. 유효. 이렇게 두 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무효를 내겠어요? 유효를 내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거 누가 틀릴까요? 틀려도 이걸 틀립니다. 당연히 이걸 낼 수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시험이 뭐가 나올지 다 예상해야 돼요. 이건 누가 틀릴까요? 이거? 기본 강의만 들어도 안 틀리죠 절대. 이걸 틀리겠죠. 이걸 냅니다 시험에. 그래서 자 5번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럼 이 판례인지 알았어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끝에 그냥 무효가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5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반한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동그라미 칩니다. 매수한 행위. 이 매수한 행위가 103조 무효인가 물은 거예요. 그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유학 등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판사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 틀렸죠. 이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 아까 이중매매 법리가 5번처럼 이중임대차에 적용돼요. 최근 판례입니다. 5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저 5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법리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 적용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5. 다음 6번이 작년 문제죠.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거 그랬죠. 그럼 아까 강강의신제였잖아요. 기억에 강박 보이죠. 니은의 강제집행. 이것이 조세죠. 그러니까 답이 리을이 그냥. 리을 보시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 배임행위 적극가담하여 이런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5번처럼 이중매매는 꼭 매매에 국한한 거 아닙니다. 적극가담, 저당권 설정, 적극가담, 이중임대차 다 적용돼요. 정답이 2번이면 알 수 있죠. 강강의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 이제 포인트 2번 있어요. 이 107조가 나오죠. 107조는 법조문이 어려우니까 법조문을 시험에 잘 냅니다. 107조를 정확히 분석하셔야 돼요. 자, 1항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죠. 원칙 효력 있다. 유효. 근데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밑줄을 내우셔야 돼요.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란다 그랬죠. 그럼 다시 밑줄 보세요. 밑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앞에 알았거나 했잖아요. 그럼 또 뒤에 알았거나 쓰겠습니까? 몰랐다요. 모르지만 과실로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무효입니다. 다음 2항에서 전항의사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하기는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만 공부하니까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럼 비진이 표시를 잘 분석해 볼게요. 비진이 표시는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한 겁니다.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다 그랬어요.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원칙 표시대로 효력 발생해요. 원칙 유효입니다. 표시대로 책임져야 돼요.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아까 밑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예외적 무효가 돼요. 그리고 이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의 3자는 보호되는 거죠? 이래 이제 법조문 돼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알 수 있었다를 헷갈렸으니까 선의하기 이거 외우면 적어도 2문제를 맞춰요. 이게 시험에 2문제나 나옵니다, 보통. 선의가 무슨 말이죠? 어떤 걸 몰랐다죠. 모르는 경우. 악의는 뭘 알았다, 안 경우. 그럼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실수, 주의무관이죠. 무과실이란 모르는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다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또는 꿈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의 무과실입니다. 과실은 몰랐어요. 근데 실수로 몰랐다요. 실수로 몰랐다.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요.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니까 몰랐다? 몰랐답니다. 실수로 모른 거요.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요. 그러니까 우리 참 제가 이제 특이해요. 다른 건 다 안 돼요. 이것만 모를까? 자,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셔요. 꼬시는데 그 여자 꼬실 수 있었다 그래요. 그 여자 꼬실 수 있었다. 꼬셨다요, 못 꼬셨다요? 못 꼬셨다요. 못 꼬셨답니다. 이번에 시험 보고 어떤 분이 에이라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했다요, 못했다요? 못했다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모르는데 실수로 모르는 겁니다. 왜 이걸 알면서 이걸 몰라요? 이거 준말이 알았다가 아니에요. 이거 준말은 몰랐답니다. 몰랐다. 실수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과실, 무과실이란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예요. 악의는 그런 거 없어요. 악의에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 이 말하고 무과실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아요. 선의를 전제로 쓴 말입니다. 악의선 나올 수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선의, 과실, 과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무과실, 아니 선의에서만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분석하시면 여기서 보통 두 문제가 정답이 나온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107조로 대입하시면 107조에서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비진이 무효가 돼요. 그러죠? 이때 비진이 표시 무효가 된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 이거 하나 남았죠? 이건 당연히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이가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의.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의 무과실일 때만 완전 유효입니다. 선의 무과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비진이 표시 상할수 무효.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효. 상할수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상소 외우세요. 이거 두 개 오면 두 문제를 맞힌다니까요. 상할수, 상소무. 상할수, 상소 반대 말입니다. 그러기에 법조문을 이제 정확히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1번 의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그 판례입니다. 진이. 비진이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그 판례죠. 우리 지금 국어 공부한 게 아니죠. 우리는 법 공부합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요. 진이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꼭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꼭 이걸 진이라고 썼어요. 이게 진입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에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진입니다. 이게 진이에요. 이 판례가 이제 전두환 판례예요. 전두환이가 5공화국 쿠데타로 정권 잡았죠. 그 전에 2, 3, 4공화국 정치인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동안 전두환 멍청하다고 무시 많이 했거든요. 돈 많이 벌어먹었어요. 이제 정권 잡았죠. 남산 밑에 개홍사 하는 거 불렀어요. 너희들은 오늘 밤 여기서 죽을래? 그동안 번 돈 국가에 다 증여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싫은가 다 증여했어요. 어쩔 수 없죠? 죽기 싫으면. 그러다 대통령이 노태우를 바뀌었죠. 노태우를 바뀌었어요. 그래도 입 못 엽니다. 그러다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으로 바뀌었죠. 김영삼 바뀌면서 문민정부에서 얘를 다 사형송 받았죠. 이때 이제 입을 연 겁니다. 드디어 우리 재산 찾아줄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김영삼. 그래서 입을 여는데 강박은 원래 취소거든요. 이걸 취소해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취소권은 3년, 10년 기간이 있죠. 대통령 두 맡길 때 이미 10년 지나버렸습니다. 취소권 못해요. 애들이 이제 무효사유를 주장합니다. 무효는 10년, 100년이라도 무효예요. 무효사유를 주장해요. 그럼 이때 판사들이 이자들 돈 돌려줄까 안 돌릴까요? 안 돌려줍니다.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효사유를 주장해도 안 받아줘요. 그때 첫 번째 무효가 비진이 표시 무효라고 했어요. 증여로서 없었죠. 증여한다 그랬어요. 전두환이 알아요, 몰라요? 증여서 없으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비진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아니라 했어요. 그때 한 말이 당신들이 그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했더라도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날 진리를 말했지 비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무효를 배척해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무효 사유가 그럼 104조 이게 불공정한 법리행위, 폭리행위 무효라고 했어요. 폭리행위 무효. 그러니까 폭리행위 아니라 했습니다. 104조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폭리행위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8조 무효, 허위표시 무효라고 했습니다. 허위표시 무효.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이가 없어서 망치를 놨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전두환이랑 같이 짜고 칠 군번이냐? 그래서 허위표시 아니라 했어요.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때 나온 판례가 이거요. 진이란 당시 상황의 최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의미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밑줄이 한 3개 그어 있죠? 그럼 자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여기서 말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생각을 말한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그 다음 밑줄 강제 나오나요? 강제가 무슨 말이에요? 강제?
그렇죠. 강제가 강박 그 말이에요. 강제가 강박입니다. 이제 해보세요. 강박 나오면 이건 110조고 107조 아니에요. 다시 강박은 107조 아닙니다. 자, 이제 강박 그러면 우리가 벌써 1교시 때 두 가지 이제 온 거예요. 강박 같은 말이 강제, 쫄았다 이 말이죠. 외포 다 같은 말이에요. 쫄아서 답시. 아까 처음에 강강의 신조에서 103조 아니에요. 반사회적 범위량이 아니다. 그다음 지금 하나 있죠? 강박은 107조 아니에요. 이건 110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진입 표시량이다 하고 외우시면 돼요. 다음 강박은 원래 치수사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됐다. 이때는 아예 법원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 그러면 이 세 개를 딱 쪼르륵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아까 강제 있나요? 강제 있죠? 그럼 바로 아랫줄에 밑줄이 있죠? 그 밑줄이 중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걸 5글자로 비진입 표시랍니다. 비진입 표시를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네, 강박은 비진이 아니에요. 그럼 밑에 2번 이제 구체적 법률관계죠? 예,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례 대비해 볼게요. 적어도 되겠죠? 적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쓰시고 계신가? 이쪽 왼쪽 해볼게요. 예, 갑이 부동산 있는데 친구 우리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일치하지 않고 갑이 알고 있죠? 이게 비진입 표시입니다. 그럼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우리 소유자죠? 우리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등기하면 병은 이런 앞사실을 이걸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 했죠? 앞등기 100이면 그냥 뒷사람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에서 소유권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유효면 여기서 끝나요. 이 말은 무효일 때 나온 말이에요. 유효면 거기서 끝납니다. 뒷사람 무조건 알아도 유효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갑이 증여사 없죠? 증여사 없이 을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겼어요. 근데 을도 간마음을 안 돼요.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마음이 드는 소리를 날리 사분하라고 을도 상대방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이 너무 급해서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등기하면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앞사실을 몰랐다면 선의는 보호되죠. 근데 악의 3자 보호가 없죠. 그래서 앞등기 무효이더라도 이 선의 3자 보호가 있으니까 이때는 유효 100이 돼요. 유효입니다. 근데 악의 3자 보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원칙대로 0이 0 되는 거죠. 아까 알파고 공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3번은 공법행위 이런 데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면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입니다. 유효. 공법행위는 비통착사강 중에 안 돼요. 그럼 넘겨보시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가 있죠. 4번은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사와 달리 가로쳐보세요. 내심의사와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게 비진입 표시죠. 다음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동원합니다.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을 등기 유효입니다. 등기를 마치다 갑을 사이 옳은 거죠. 1번 갑 의사 표시는 무효 틀렸죠. 유효. 원칙 유효. 유효이므로 을이 갑의 진위를 다 몰랐더라도를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모르고 과실 없다면 그래야 됩니다. 유효니까 을이 모르고 과실 없다면 그래야 돼요. 상속무효. 모르고 과실 없다면 X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죠. 원칙 유효. 4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4번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알 수 있었다요. 알 수 있었다. 아까 상할수 무효. 상할수 무효. 다시 4번 봐보세요. 우리 통상인주의만 기울여서도 그냥 이거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거.
갑오진이를 알 수 있었대요. 알 수 있었다. 그럼 상할수 뭐예요? 알 수 있었다면 어른 넥서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았죠 이게? 상할수 무효.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상할수 무효, 상소 무효라고. 다음 5번은 을 유효죠. 그럼 을 100이에요 유효. 을 원칙 유효 100입니다. 그럼 병 노도 무조건 100이에요. 100은 100. 을 밑에 100 써보세요. 을로부터 S투지 매수해서 이전 등기 경남 병 노도 100이에요. 병이 갑오진이를 알았든 몰랐든 알았더라도 S투지 소유권은 다음 갑 틀렸죠. 병이겠다. 100은 100입니다. 4번이 답이죠. 다음 2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무효가능 기준이 적용되지 않죠. 밑에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했다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진위입니다. 4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4번 강제, 아까 했잖아요. 강제, 강박. 그럼 107조 아니다. 강제 나왔잖아요. 그럼 볼 게 없어요. 제일 끝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겁니다. 강박 그러면 뭐 아니다? 103조 아니다. 107조 아니에요. 그래서 강박 나오면 중간을 볼 게 없어요. 103주 모이다 틀리고 비진이 표시기면 틀립니다. 다 읽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위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한 게 아니죠. 예, 틀렸죠? 그러니까 위에서 찐을 빼놓고 이제 5번에 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3번 문제.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상소무입니까? 상소무? 상소무유 맞았어요. 그건 오음다 오. 4번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다음 가로쳐 보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칩니다. 그럼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하죠. 그래서 맞았어요. 오음다 오. 그래서 이 상할수, 상소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이게 쉽게 다가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제 포인트 3번 사기 양박 있죠. 이것도 법조문의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110조 1항과 2항 있죠. 거기도 상할수가 떠나와요. 자,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3자 동원을 칩니다. 제3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단 밑줄이 상할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의 하나의 취소입니다. 3항 전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 보호가 나오죠. 그래서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제 110조 1항이 당사자가 한 사기양박입니다. 갑과 을이 법률행 했거든요. 근데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갑이 을을 사기양박했대요.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어요. 그럼 을은 당해서 매매했죠. 그럼 을은 자기 의사표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게 110조 1항이에요. 110조 1항. 근데 110조 2항은 제3자의 동원을 쳐봤죠. 자, 110조 2항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사기강박은 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을을 사기강박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의사표시에서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한 자를 표의자 그래요. 그럼 둘 중에 누가 하자에 있게 매매계약했죠? 을이 당해서 하자에 있게 매매했죠. 그럼 얘가 표의자예요. 얘가 매매계약 상대방. 의사표시에서는 하자에 있게 의사표시 한 자를 표의자랍니다. 얘가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에요. 그럼 을은 당해서 매매했죠. 그럼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 이걸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만약에 을이 매매했죠? 엄청 후회했어요. 그럼 친구 한 명만 꼬시면 돼요. 너가 나를 속였다 그래 그저께. 너가 칼 들고 왔다 그래. 그럼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두 사람을 가깝게 봐요. 취소하면 이자가 손해보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원칙. 법에서는 두 사람을 가까이 봐요. 그래서 이자를 보여야 돼요. 둘이 가까우니까 원칙 취소 못해요.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날 보니까 을 눈밑이 펄해요. 한 대 맞았어 누구한테. 을이 뭐에 홀려 있어요. 그래서 갑도 이날 을이 당했다는 것을 갑도 이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별로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이때 한에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또 상할수 취소할 수 있다. 한에서.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할수 반대 상선무.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지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할수 상선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 눈에 이게 딱 구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자 그럼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갑이 본인, 얘가 대리인이죠. 대리인도 여기서 말한 제3자일 것인가? 대리인이 여기서 말한 제3자 아닙니다. 대리인은 1항으로 1항. 이리 옵니다. 을이 봤을 때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사기강박이든 대리인이 사기강박이든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을 때 여기처럼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쪽이라 누가 사기강박이든 얘는 언제나 취소예요. 언제나 취소. 똑같은 놈이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단순한 피용제는 여기인데 대리인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이면 110조 1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보세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그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사기강박했다. 이걸 기망이라고 시험에 사기 대신. 사기강박하면 제3자가 아니죠. 이쪽 아니죠. 그러면 언제나 취소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갑이죠. 본인이 뭘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본인이 이걸 몰라도 언제나 취소해요. 그래서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 같은 말이죠. 언제나가 몰라도 취소하는 거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 그럼 틀립니다.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요. 110조 1항이니까 1항.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 밑에 큰 1번, 2번 그려보시고 이제 아래 큰 3번 기타 사항 있나요? 기타 사항 보시면 1번은 이거죠. 자, 을은 취소하든 못하든 내가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죠? 상대방 상태에 따라서 취소하고 못하고 합니다. 그럼 설사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 놈한테는 불법행위책 못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책 묻게 해서 반드시 이것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 놈한테는 불법행위책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 2번은 아까 밑줄이 나오지 밑줄 2개 완전히 막탈 무효. 3번은 밑줄이 시가가 있나요? 그럼 시가는 알아서 판단하겠죠. 아래 밑줄 시가는 차고 다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즉 횟집가니까 산낙지 시가 써 있어요. 얼마예요? 3만 원 먹었거든요. 옆집이 25,000원이네. 가서 취소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시가는 차고 X 사기 X입니다. 다음은 4번 판례가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거죠. 4번 판례 이런 말입니다. 우린 뭐 여기 쪽에 나주 혁신도시 같은데 상가 분양받으면 연수입 연 몇 프로 그런 거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상가 분양받으면 1년간 수익 얼마 보장 그런 광고 나오죠. 그거 사기 아닙니다. 사기면 그런 광고 나오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할 때 다음같이 광고했어요. 이제 동대문처럼 큰 상가입니다. 서울 동대문처럼. 이 상가 건물을 첨단 오락타운 조성해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 경영인을 둬요. 전문 경영인을 둬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1년에 매년 일정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우르르 몰려가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분양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사인하고 왔거든요. 그럼 분양계약 체결했죠. 근데 건설사에서 이 약속을 안 지켜요.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시민들이 소송을 했어요. 광고 약속을 지키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첫째 논점이 그럼 이게 청약인가 청약의 위인인가 문제돼요.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의 위인인가. 만약 이게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니까 계약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청약 아니고 청약 유인이라 했어요. 분양사무소에 오게 꼬시는 겁니다. 이것은 꼬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청약이에요? 계약서에 써 있는 거. 계약서에 써 있는 게 청약인데 이 광고 내용은 계약서 안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 유인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내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건설사는 이렇게 해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송에 쳤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사기래요. 사기 당했대요.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작년 정답.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어요. 이 정도 뻥은 누구나 친다 그랬어요. 사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겠죠? 그날 우리가 미쳤나 봐요. 그날 우리가 착오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들 안 미쳤다 그랬어요. 착오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유효라 취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혁신도시 이런 광고 나오는 거예요. 사기 아니고 착오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분양 나오면 청약 아닙니다. 사기 아니에요. 착오도 아닙니다. 완전 유효입니다. 그래 그 판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1번 사기강박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동그란 1번 민법상 법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가 공법행위죠. 공법행위에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통착사강 규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 적용 안 돼요. 그래서 110조 취소 못한단 말이에요. 맞았습니다. 다음 밑에 3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비통착사강을 공부하고 있죠. 비통착사강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자,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럼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사기 강박은 하자가 있지만 하자 있죠. 그렇지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 말아먹을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 취소 아닙니다. 무슨 취소? 착오 취소를 따져야 돼요. 착오 취소. 다시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사기가 아니라 착오 취소를 따진 겁니다. 착오 취소. 이해되십니까? 불일치. 이해됐으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시험은. 외우세요. 신연착. 다시 신원보증, 연대보증, 착오로 외우는 겁니다. 신연착.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을 1번에 3번. 상대방 사기에 속하 신원보증 나왔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착각이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나왔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 착오는 착오 이외에 사기가 틀렸죠. 착오 취소만.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 19회죠. 사기 의사표시 옳은 겁니다. 1번 표의자가 제3자네요. 그럼 상할수.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대요. 그럼 상소문해요. 무과실로 알지 못해요. 그럼 취소 못합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5번은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이 밑에 5번 지문. 가부 그 다음 동원어 쳐보세요. 대리인 의뢰사기 동그라미. 대리인 의뢰사기. 그러면 아까 외웠어요. 10조 1항이라 아까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외웠어요. 10조 1항이니까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요. 다시 대리인 의뢰사기로 을에게 매수사 표시한 상대방 병은 갑이 본인이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몰라도 사기 이후로 매매계약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예, 맞았습니다. 몰라도 취소요. 다음 3번 문제. 이제 틀린 거죠. 1번은 아주 많이 나오죠. 사기나 강박한 소송행위는 원칙 취소 못합니다. 2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대리인 기망.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요.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보이시죠? 그래서 대리인 사기가 보면 110조 1항이라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요. 다음 4번 문제. 사기가 막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죠.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할수인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하나에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수가 빠졌죠? 수가 빠졌어요. 쓰기 싫으면 하나를 빼면 돼요. 하나를 빼도 맞죠? 안 경우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상할수, 수를 넣거나 하나를 빼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 3번 지문 강박은 의사표시가 그 다음 가로 한번 적으세요. 자가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형만 있는 것에 불가한 경우까지 가르칩니다. 이 긴 가로를 5글자로 뭐라 할까요? 5글자. 이게 아까 완전히 박탈. 완전히 박탈 무효. 그래서 완전히 박탈했죠. 그 의사표시 효력 없다. 무효 맞았죠? 다음 4번. 상대방이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가르칩니다. 각서의 서명이 나눌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된다 틀려서 강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 정답이었어요. 1번과 4번이 그때 간평에서 복수가 나온 겁니다. 강박은 해약 고지가 있어야 돼요. 해약 고지 없이 서명 날인하고 있다. 그건 강박 아니에요.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서명해!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명 안 하면 확 다리 뿌려버릴 거야. 그게 강박이에요. 해약 고지를 해야 돼요. 해약 고지.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닙니다. 다음 5번. 교환계약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 가액을 시가도 하면 시가. 그럼 볼 것도 없죠? 제일 끝에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죠? 사기 X, 차고 X. 그래서 정답이 2개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죠? 1번 파문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 제3자네요. 그럼 상할수. 제3자가 사기나감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에 정확히 맞았죠? 그때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 시가 나왔죠? 시가 넣으면 또 제일 끝에 기망이 해당한다 틀렸어요. 기망 아닙니다. 5번 아까 어떤 말이 중요하다고 5번? 강제, 강박. 그럼 제일 끝에 비진이 아니다 해서 맞았어요. 강박은 103조아니다 107조 아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개를 딱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 6번까지 해볼게요. 6번이 작년 문제죠? 사기 의사표시 틀린 겁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끔찍한 게 있죠?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기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고지할 의무 있는 자가 왜 고지 안 했죠? 속이려고. 묘지 있다면 사겠어요? 속이려고. 이게 부작위한 사기예요. 밤에 귀신 나올 줄 몰라요 라고 말했어야 돼요. 여기서는 기망에 해당됩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어록탄을 조성하여 수익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과 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틀렸죠? 아까 사기 아니에요 이게?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죠? 이제 4번은 지겨워요. 이제 4번은 제3자 사기에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할수 맞았죠? 이제 상할수에 한해서 아래줄 취소 맞았어요. 5번은 대리인 기망 나왔나요? 그럼 언제라는 취소 몰라 취소. 대리인 기망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죠. 110조이랑 3번이 답입니다. 읽으시고 1교시가 좀 약간 잠오죠. 한 10분씩 하시고 이제 포인트 4번 보겠습니다.